노화에 따른 변화 질환에서 비뇨 생식기계, 피부계, 신경계, 감각기계에서 69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먼저 5절, 비뇨 생식기계. 1. 노화로 인한 여성 노인의 비뇨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질벽이 두꺼워진다. 2. 성적 욕구가 감소된다. 3. 가슴은 처지고 커진다. 4. 질의 수축과 분비물이 증가한다. 5. 여성 호르몬 감소로 난소가 작아진다. 정답은 5번. 네, 5번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로 난소가 작아져요. 왜 난소는 임신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 들면 아기 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질벽은 얇아지고 성적 욕구는 감소가 되진 않아요. 예, 가슴은 처진 건 맞는데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질의 수축과 분비물이 감소하기 때문에 질염이 발생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2번 노화로 인한 남성 노인의 비뇨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잔뇨량이 줄어든다. 2. 방광 근력이 향상된다. 3.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4. 전립선 비대를 경험한다. 5. 음경 발기의 시간이 짧아진다. 정답은 4번. 전립선 비대를 경험한대요. 잔뇨량은 늘어나요. 소변을 넣어도 눈 것 같지 않은 거. 그게 잔뇨감이래요. 잔뇨감. 그래서 남아있는 소변의 양이 늘어나고 방광의 근력은 떨어지겠죠. 소변 줄기는 가늘어져요. 비뇨생 식기의 변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립선 비대증. 그렇죠? 전립선 비대증 어때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힘을 줘야만 나오고 그래서 전립선 비대를 경험한다죠. 음경 발기의 시간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더 길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3번 노화로 인한 비뇨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난소 기능 향상 2. 방광 용적 증가 3. 잔뇨량 증가 4. 질의 윤활작용 증가 5. 골반 근육 조절 능력 향상 정답은 3번. 네, 3번에 잔뇨량이 증가한다 그랬죠. 난소 기능은 감퇴가 돼요. 감퇴. 그리고 방광 기능, 대뇌 기능도 떨어지고 잔뇨량은 증가한다고 조금 전에도 나왔었죠. 질벽이 얇아지고 탄력성은 적어지고 윤활작용이 감소가 돼요. 그리고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이 약화가 돼요. 그래서 뭐가 와요? 요실금. 그쵸. 요실금 있는 사람들은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실금이 나타난다는 거죠. 4번. 소변을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변이 흘러나오는 현상은 1. 설사 2. 요실금 3. 난소암 4. 요로 감염 5. 전립선 비대증 정답은 2번. 요실금이죠. 요실금. 요실금은 세 가지라 했어요. 세 가지.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역류성 요실금.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을 하거나 웃었을 때 그래서 웃음 치료 안 된다 그랬어요. 재채기를 하거나 달리기, 줄넘기 이런 것들은 복부 내 압력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소변이 나오는 거죠. 복합성 요실금. 이 요실금 환자들은 비만하면 안 된다 그랬고, 그죠? 그리고 변비 있으면 안 돼요, 변비. 힘주다 보면 소변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뭐를 먹어요? 변비 안 생기게. 식이섬유. 식이섬유를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긴박성 요실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긴박성 요실금. 그리고 역류성 요실금이 있어요. 역류성 요실금은 소변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소변이 방광 내에 가득 차요. 그래서 밀려서 나오는 거, 조금씩 넘쳐서 흘러나오는 거를 역류성 요실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실금의 관리 방법은 적당한 운동, 또 골반 근육 운동, 또 계획된 배뇨 훈련.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뭐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정해서 소변을 보는 그런 배뇨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5번 여성 노인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요인은 1. 복압 감소, 2.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약화, 3. 요도 기능 장애 향상, 요도 기능 향상, 4. 호르몬 분비 증가, 5. 방광 저장 능력 향상. 정답은 2번에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이 약화가 돼서 그래서 뭐를 한다 그랬어요? 골반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압은 증가. 복압이 증가하니까 소변이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줄넘기, 웃음 치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3, 4번은 요도 기능이랑 호르몬 분비, 요거는 약화. 호르몬도 생산이 중지가 되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요도 기능이 약화가 되고 방광의 저장 능력은 향상이 아니라 감소가 된다라는 거죠. 6번 요도 관략근 조절 능력이 약화되어 기침을 할 때 소변이 배출되는 요실금의 유형은 1. 복압성 요실금, 2. 절박성 요실금, 3. 역류성 요실금, 4. 반사성 요실금, 5. 정체성 요실금. 기침을 할 때 압력이 올라가죠. 그때 나타나는 요실금이 뭐예요? 복압성 네, 요실금. 압력이 올라가니까 복압성 요실금이 되는 거죠. 7번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나오는 요실금은 1. 복압성 요실금, 1. 절박성 요실금, 3. 역류성 요실금, 4. 반사성 요실금, 5. 정체성 요실금. 2번. 절박성은 또 뭐라 그랬어요? 긴박성 요실금이다 라고 했죠. 8번 소변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소변이 가득 찬 방광에서 조금씩 소변이 넘쳐서 계속 흘러나오는 증상, 소변이 조금씩 넘쳐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증상은 했어요. 1. 복압성 요실금, 2. 절박성 요실금, 3. 역류성 요실금, 4. 반사성 요실금, 5. 혼합성 요실금. 몇 번일까요? 3번. 3번에 역류성 요실금이라고 넘쳐서 흐르는 거는 역류가 된다 그랬죠. 9번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줄이도록 한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3. 유치도뇨관을 사용하여 소변을 배출시킨다. 4. 체중을 늘리도록 한다. 5.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한다. 정답은 2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죠. 요실금에는 이게 골반 근육 강화 운동하는 그림이에요. 교재에 이거 나오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수분 섭취는 늘려야 되고 그리고 요실금이 있다 그래서 유치도뇨관을 사용하진 않아요. 체중은 빼야 된다 그랬죠. 비만은 요실금 복압을 올리기 때문에 요실금이 생길 수 있고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는 거죠. 10번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2. 골반 근육 운동을 삼간다. 3. 매일 줄넘기를 시킨다. 4.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체중을 조절한다. 옳은 거 5번에 체중을 조절하는 거죠. 비만은 복부 내 압력을 증가시켜서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하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식이섬유는 많은 거를 먹어야 되고 골반 근육 운동을 해야 되고 매일 줄넘기 안 된다 그랬죠. 수분 섭취는 권장을 해야 된다.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답이죠. 11번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 점차 증식되어
배뇨 후 잔뇨감이 있는 증상은 1. 전립선 비대증, 2. 방광염, 3. 요로결석, 4. 신우신염, 5. 요실금. 정답은 1번. 1번의 전립선 비대증이죠. 전립선은 방광 밑에 요도가 있고, 요거 바로 밑에 전립선이 있다 그랬어요. 전립선이. 근데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소변이 요게 길이 좁아지니까 소변이 조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힘을 줘야지만 나오고, 그리고 쫄쫄쫄쫄 소변이 소량씩 나오고, 그러니까 이만큼 소변이 차 있으면 넣어봤자 요거밖에 못 넣어요. 그러면 요만큼 차면 어떻게 돼요? 또 마렵겠죠. 그게 빈뇨, 자주자주 마려운 거. 또 야간에도 소변이 마려운 야뇨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실게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이다.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했고 요도를 감싸고 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도가 여기는 넓죠? 요 길이 나오는 길이 좀 넓잖아요. 그런데 요거 노란 거 있죠? 노란 게 전립선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요도를 누르죠. 요도를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좁아진다는 거죠. 방광에 있는 소변이 제대로 나오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 및 예방을 보면 일시적으로 소변을 빼는 거를 우리가 도뇨관이라고 그래요. 도뇨관. 그래서 도뇨관을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주고 또 전립선 비대 약물을 통해서 신장 기능 손상을 치료하고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는 거예요. 눌리지 않게 이거를 잘라내 버리는 거죠. 이게 비대해지지 않으려면 저지방식이 적당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되고 음주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금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다.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아요. 그게 뭐라 했어요? 잔뇨감. 힘을 줘야지만 소변이 나오고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을 참기가 어렵다. 예, 그리고 자다가 깨서 소변을 봐야 하는 이거를 야뇨라고 그래요. 야뇨증. 이게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남성에게만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은. 12번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1. 전립선이 작아져서 요도를 압박한다. 2. 요의를 느끼자마자 소변이 나온다. 3.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실금을 한다. 4. 의도하지 않아도 소변이 조금씩 흘러나온다. 5.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깬다. 대표적인 증상. 5번. 네, 5번이죠. 전립선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아까 커져서 요도를 압박한다 그랬죠. 커져서. 그쵸? 그리고 요의를 느끼자마자 소변이 나오는 거는 절박성 요실금 또는 긴박성 요실금. 생각하자마자 마려운 거예요. 생각하자마자 마려운 거.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실금하는 건 뭐야? 배에 압력이 들어가죠.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이고 또 의도하지 않아도 소변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거를 요실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3번 잔뇨감, 빈뇨, 긴박뇨, 야뇨와 관련 있는 노인성 질환은 1. 전립선 비대증, 2. 방광염, 3. 요로결석, 4. 신우신염, 5. 요실금. 정답은 전립선 비대증이죠. 네. 그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원인은 1. 남성 호르몬의 감소, 2. 요로 감염, 3. 복압 상승, 4. 방광의 저장 능력 감소, 5. 골반의 근육 약화. 정답은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 호르몬이 감소가 돼요. 거꾸로 여성 호르몬은 증가가 되겠죠.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전립선이 커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도를 눌러서 생기는 거가 전립선 비대증이다. 15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 오른 것은 1.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2. 소변을 보고 나면 시원하다. 3. 힘을 주지 않아도 소변이 나온다. 4. 소변이 자주 마렵다. 5. 오랫동안 소변을 참을 수 있다.
정답은 네, 4번.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걸 뭐라 그래요? 빈뇨. 소변 줄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늘어진다 그랬죠. 왜? 요도가 좁아지니까 가늘어지는 거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잔뇨감. 그리고 힘을 줘도 소변이 안 나오죠. 힘을 줘야지만 나오죠. 힘을 주지 않아도 소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소변이 바로 안 나와서 힘을 줘야지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소변을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참기 어려워요. 그래서 긴박뇨가 온다. 16번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단백뇨가 있다. 2. 배뇨 후 시원하다. 3.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4.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5.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정답은 5번이죠. 배뇨 후 시원한 게 아니라 쫄쫄쫄 도는데 시원하지 않겠죠. 배뇨 횟수는 증가죠. 조금씩밖에 못 넣으니까 빈뇨. 자주자주 넣으니까 증가. 소변 줄기는 가늘어진다.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가 힘들다는 거죠. 17번 비뇨기계 질환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활동 방법은 1. 요실금을 관찰하고 기저귀를 채운다. 2. 낮에는 배뇨 간격을 관찰할 필요가 없다. 3. 기저귀는 교체 시간에만 교체한다. 4. 요실금 대상자는 욕창 예방에도 신경 써야 한다. 5. 배뇨 서비스 제공 시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필요는 없다. 정답은 네, 좋은 게 4번밖에 없죠. 요실금이 있다서 무조건 기저귀 채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치매 환자처럼 소변이 나오는 거를 인지를 못할 때,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채우지만 뭐 몇 번 실금을 했다, 아니면 요실금이 있다, 이럴 때 기저귀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 배뇨 간격을 봐가지고 배뇨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낮에도 배뇨 간격을 관찰해서 대상자가 뭐 2시간마다 소변을 본다라고 하면 2시간 만에 다시 화장실을 모시고 하면 볼 수가 있겠죠. 기저귀는 이 정해진 시간, 뭐 이렇게 정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뭐 정해진 시간에 교체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실금 대상자는 계속 실금을 하니까 축축한 상태로 있어서 이렇게 기저귀 발진, 이런 피부에 발진도 잘 생기고, 그래서 욕창 예방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배뇨 서비스 제공할 때는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죠. 여기까지 비뇨기가 있었고, 이제 교재 199페이지의 피부계 보실게요. 1번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중요 특성은 1. 표피가 두꺼워진다. 2. 피하지방 증가로 기온에 민감하다. 3. 발톱과 손톱이 얇아진다. 4. 입가와 뺨 등 얼굴의 털이 감소한다. 5. 머리카락은 전반적으로 가늘어진다. 정답은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져요. 표피는 얇아지고, 표피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얇아지고 탄력성이 감소가 돼요. 그리고 피하지방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 그래서 저체온 오한, 압박에 대한 손상의 위험이 크고요. 발톱은 어떻게 얇아지는 게 아니라 두꺼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무좀 발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꺼워져 가지고 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결이 나 있죠. 그죠? 그리고 입가와 뺨 등 얼굴의 털은 증가해요. 증가. 그런데 그래서 할머니들 보면 요 입 주변으로 이렇게 코시움처럼 이렇게 까뭇까뭇하게 이렇게 나잖아요. 예, 그게 털이 증가한다는 거고, 머리카락은 전반적으로 가늘어져요. 2번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중요 특성은 1. 피부가 습해진다. 2번 여성 노인의 머리, 겨드랑이 털이 증가한다. 3. 가려움증, 통증, 지각 이상 증상이 없어진다. 4. 상처 회복이 빨라진다. 5. 남성 노인의 머리털과 수염이 줄어든다. 정답은 5번이죠. 피부는 건조해져요.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갈증 반응이 줄어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분 섭취가 줄어요. 수분 섭취가 줄으니까 피부는 건조해지고, 여성 노인의 머리나 겨드랑이 털은 줄어요. 줄어드는데 입가의 털은 어떻게 된다? 입가와 뺨의 털은 증가한다 그랬죠.
그리고 상처 회복이 늦어지죠. 늦어지고 가려움증은 더 많아지고 남성 노인의 머리털과 수염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수염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쫌쫌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들 보면 털이 막 이렇게 듬성듬성 빠져 있는 듯한 그런 형태의 수염에 있죠. 3번 욕창의 주요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1. 노화로 인한 방광의 저장 능력 감소, 2.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의 약화, 3. 호르몬 생산 중지로 인한 요도 기능 약화, 4. 각종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5. 뇌척수 신경의 장애로 인한 체위 변경의 어려움. 정답은 5번이죠. 요 나머지는 요실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실금, 방광, 저장 동력 감소,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약화, 요도 기능 약화. 이런 거는 요실금의 주요 요인이고 뇌척수 신경이 손상을 입으면 체위가 어려우니까 욕창이 잘 생겨요. 이런 경우는. 4번 욕창이 생길 위험 요소가 있는 대상자는 1.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대상자, 2. 변비가 있는 대상자, 3. 피하 지방이 많은 대상자, 4. 스스로 체위 변경이 가능한 대상자, 5. 요의 변이가 있는 대상자. 누가 잘생길까요? 요실금, 변실금 있는 사람은 축축하잖아요. 피부가. 그 미생물 번식도 잘 되고 또 이 피하 지방이 적은 사람이 욕창이 잘 생겨요. 왜냐면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살이 없는 부분, 꼬리뼈, 또 이렇게 날개뼈, 그런데 발뒤꿈치, 그런 복숭아뼈 있는데 이런 데는 뼈가 없잖아요. 그런 쪽은 욕창이 잘 생긴다라는 거죠. 5번 욕창의 단계별 증상 중 1단계 증상은 1. 피부가 분홍색 혹은 푸른색으로 변하고 피부에 열감이 있다. 2번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고 조직이 상함. 3.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 조직 발생. 4. 뼈와 근육까지 괴사 진행. 5. 진피와 피하 조직을 포함한 피부 전체 손상. 정답은 1번이죠, 1번. 자, 보실게요. 1단계. 표피는 정상이나 표피에 생긴 홍반이 30분 이내에 없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불긋불긋한 기운이 있는데 눌려있지 않아도 계속 그 상태. 이거는 욕창의 1단계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구스름했었는데 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불구스름해요. 떼냈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원상태로 됐어요. 그건 욕창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피부가 분홍색 이렇게 열감 있고 이런 거는 1단계다. 근데 2단계는 표피 또는 진피를 포함한 피부에 부분적인 손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집 생기고 이런 게 2단계, 2단계. 그리고 진피와 피하 조직을 포함한 피부 전체 손상이 있을 때는 이거는 3단계이고 그 다음에 근육, 여기까지 뼈와 근육, 괴사 이런 게 생기면 4단계란 말이에요. 까뭇까뭇해지는 거. 그 다음에 6번 욕창의 단계별 증상 중 제2단계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1. 피부가 분홍색이고 푸른색을 띈다. 2.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긴다. 3.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된다. 4.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 조직 발생. 5. 피부를 누르면 일시적으로 푸른색이 없어진다. 정답은 2번. 네. 벗겨지고 물집 생기면 2단계예요. 그 푸른색 띠거나 아니면 피부를 누르면 일시적으로 푸른색이 없어졌다가 다시 있는 거. 요거는 1번하고 5번은 1단계. 이거는 1단계. 3번은 뼈 4단계. 괴사 조직 3단계. 그죠? 욕창의 증상 중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된 단계는 단계가 4단계, 4단계. 뼈와 근육, 이거는 4단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1단계, 2단계가 많이 나와요. 1단계는 불구스름한 거, 2단계는 까지거나 물집 있는 거.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8번 욕창 증상의 초기 대처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물기는 자연 건조시킨다. 2. 주위를 문지르면서 마사지한다. 3. 찬바람으로 건조시킨다. 4. 춥지 않을 때는 30분 정도 햇볕을 쐰다. 5. 얼음주머니를 데워준다. 정답은 네, 춥지 않을 때는 한 30분 정도 햇볕을 쐬주면 돼요. 네, 뜨거운 게 아니라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자연 건조가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놔야 되겠죠. 9번 와상 대상자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화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조치법은 1. 주변을 나선형으로 마사지해주고 가볍게 두드려준다. 2. 물티슈로 닦아준다. 3. 비누로 깨끗이 씻겨준다. 4. 차갑게 했다가 뜨겁게 해준다. 5.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1번. 주변을 나선형으로 마사지해주고 가볍게 두드린다 그랬죠. 네, 햇볕에 30분 정도 햇볕을 쐰다 그랬죠.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30분 정도 햇볕을 쬐다. 10번 욕창의 치료 및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에서는 하루에 2번씩 자세를 바꿔 눕힌다. 2. 환부에 파우더를 사용한다. 3.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서는 안 된다. 4. 신체의 약한 부위에 베개를 대어준다. 5. 천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한다. 정답은 4번. 신체 약한 부위에 베개를 대어주죠. 하루에 2번씩이 아니라 뭐예요? 2시간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자세를 바꿔야 되고 파우더는 예전에는 발랐는데 지금은 땀구멍을 막는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대어줘야지 피부끼리의 마찰을 피할 수가 있죠. 그리고 청골부의 도넛 모양 요 도넛 모양의 베개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욕창이 여기에 있으면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산소 공급도 안 된다 그랬죠. 도넛 모양 베개 나오면 무조건 안 한다예요. 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체위 변경은 2시간마다 해준다. 한 부위가 지속적으로 압박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금연해야 되고 피부는 건조하고 청결하게. 그래서 분비물이나 배설물은 빨리 제거하고 더러워지거나 젖은 옷이나 시트는 빨리 갈아줘야 돼요. 축축한 상태로 두지 않고. 그리고 영양분과 수분 섭취를 잘 해야 돼요. 이렇게 단백질 섭취 잘 해야 되고요. 11번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에 꽉 끼는 옷 입히기 2. 손톱을 길러서 매니큐어 발라주기 3.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피부 주무르기 4. 뜨거운 물주머니를 사용하여 찜질하기 5. 적어도 2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하기. 정답은 5번이죠. 2시간마다. 그래서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을 하고 의자나 휠체어에서는 1시간마다예요. 그런데 침상으로 옮기지 않고 의자에 3시간 이상 앉혀두지 말라 그랬죠. 12번 욕창을 예방하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순환 증진을 위해 뜨거운 물주머니를 데워준다. 2. 피부에 오염물질이 묻으면 미지근한 물로 씻고 말린다. 3.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준다. 4. 대상자 이동 시 끌어당기는 것이 좋다. 5. 청골 부위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 베개를 사용한다. 정답은 2번. 네. 이번에 피부에 오염물질이 묻으면 바로 닦아주라 했죠. 그래서 물로 닦고 말려줘야 되고 뜨거운 거로다 물주면 되지만 화상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뜨거운 물주머니가 아니라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닦아줘야 되고 의자에서 2시간이 아니라 침대에서 2시간이라 했죠. 의자에서는 1시간. 그리고 대상자를 끌어당기면 피부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까질 수가 있어요. 5번에 청골부의 도넛 모양 베개 안 한다 그랬죠. 침대에 계속 누워있는 대상자의 욕창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꺼운 이불을 덮어준다. 2. 시트에 주름이 있으면 욕창이 예방된다. 3. 작은 단추가 달린 잠옷을 입힌다.
4. 침대 시트가 젖으면 즉시 갈아준다. 5. 청골 부위에 파우더를 사용한다. 정답은 4번. 시트가 젖으면 즉시 갈아줘야 돼요. 그리고 주름은 어때요? 안 되죠. 그 체위 변경에도 마지막 단계는 시트를 잡아당겨서 주름을 펴준다가 마지막 단계였어요. 주름이 있으면 주름이 잡힌 대로 눌려서 그쪽에 물집도 생기고 욕창이 생길 수 있어요. 파우더는 땀구멍을 막아서 사용을 안 한다고 그랬죠. 14번 장기간 누워있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은 1. 도넛 모양의 베개로 천골 부위를 받쳐준다. 2.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피부를 세게 주무른다. 3. 대상자가 싫다고 하면 체위 변경을 하지 않는다. 4. 발적이 있는 뼈 돌출 부위는 뜨거운 물주머니로 마사지한다. 5. 압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자세를 바꾼다. 정답은 5번이죠. 도넛 모양 베개 안 된다 그랬어요. 다음에 15번 천골 부위 욕창에 도넛 모양 방석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압박부 혈액순환 저해. 2. 골절 변형. 3. 골반 기형적 변형. 4. 척추 변형. 5. 하부 청색증 발생. 정답은 1번. 압박부 혈액순환 저해가 된다 그랬죠. 이 도넛 모양 베개 요 부분이 눌려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 산소 공급이 요 상처 욕창 있는 부위로 안 가기 때문에 욕창이 더 범위 도 커지고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16번 욕창 대상자의 피부에 파우더를 사용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가? 1. 습기 제거로 욕창이 심한 경우 효과적이다. 2. 화학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거나 땀구멍을 막을 수 있다. 3. 사용 후 마른 수건으로 덮어주면 상태가 좋아진다. 4. 피부에 골고루 뿌려주면 치료 효과가 있다. 5. 사용 후 1시간 이내에 물로 씻어주면 효과가 있다. 정답은 2번. 땀구멍을 막을 수 있다고 그랬죠. 17번 피부 건조증의 치료 및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습기 사용을 자제한다. 2. 알코올이 함유된 피부 보습제를 사용한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목욕 후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준다. 5. 목욕 후 물기는 문질러 말린다. 정답은 4번이죠.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줘요. 가습기가 있으면 습도를 조절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알코올이 함유되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피부 보습제를 사용해야 되고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되겠죠. 물을 많이 안 먹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한데 수분 섭취까지 제한을 하면 어떻게 돼요? 더 건조해지겠죠. 그리고 목욕 후에는 문질러 말리는 게 아니라 두드려 말린다. 18번 피부 건조증의 치료 및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제습기를 사용한다. 2. 자주 샤워를 한다. 3. 목욕할 때 때를 밀어준다. 4. 차가운 물로 목욕한다. 5.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한다. 정답은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제습기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가습기를 사용해야 되고 자주 샤워하거나 때를 밀면 피부가 더 건조해져요. 목욕을 자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보습 비누 이런 거 보습 기능이 좋은 비누를 사용해야 되겠죠. 따뜻한 물로 해야 되고 19번 수포, 발진, 발열 등 통증을 수반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은 1. 대상포진, 2. 옴, 3. 독감, 4. 피부 건조증, 5. 욕창. 정답은 1번. 대상포진이죠.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수두균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튀어나오는 게 대상포진이라 했어요. 대상포진은 60세 이상 되면 예방접종 받는다 그랬죠. 20번 다음 증상과 관련 있는 질환은 가려움, 피부 저림이나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 감각신경 말단 부위의 수포, 통증, 자결감, 1. 욕창, 2. 습진, 3. 수두, 4. 아토피, 5. 대상포진. 정답은 5번의 대상포진이에요. 대상포진. 자결감 뭐예요?
타는 듯한 통증. 엄청 센 통증이죠. 수포가 있고, 수두균 때문에 오는 거라 그랬죠.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발현되는 질환은 1. 두창, 2. 농가진, 3. 수족구병, 4. 대상포진, 5. 아토피성 피부염. 정답은 대상포진이죠. 금방 얘기했는데 금방 나왔어요. 수두 바이러스 면역력이 약할 때 발현된다. 이거는 대상포진이에요. 그 다음에 22번. 노인 대상자에게 대상포진이 생기는 원인은 1. 비만, 2. 피부건조, 3. 면역력 저하, 4. 혈액순환 장애, 5. 심장기능 저하. 정답은 면역력 저하죠. 대상포진 그러면 면역력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지는 경우에 갑자기 증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과 그 신경이 분포하는 피부에 염증을 일으켜서 자결감, 타는 듯한 통증, 수포, 그러니까 띠 모양의 수포가 생겨요. 띠 모양의 대상포진은. 23번 대상포진의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한 옳은 설명은 1. 2주면 통증이 없어진다. 2. 과거에 풍진을 하는 사람에게 잘 걸린다. 3. 병소가 퍼지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긁지 않는다. 4. 물집이 생기면 바로 터뜨려준다. 5. 매년 예방접종을 받도록 한다. 정답은 3번이죠. 병소가 퍼지거나 감염되지 않게 긁지 않아요. 수포가 생긴 걸 막 긁으면 터져요. 그래서 1, 2주만 통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된다는 거죠. 굉장히 힘든 거죠. 1년 이상이면. 그리고 과거에 풍진을 하는 게 아니라 수두를 앓은 사람에게 걸리고 매년 예방접종이 아니라 60세 이상 1회 접종이라고 그랬어요. 24번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질환은 주로 밤에 구를 만든다. 소화액 분비로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 가려움증이 있다. 가려워서 긁을 때 진드기와 알이 손톱에 묻어 다른 사람에게 감염된다. 1. 욕창, 2. 습진, 3. 기저귀 습진, 4. 머리니, 5. 옴. 옴이죠. 옴. 옴은 이래서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자주 시키기 때문에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치료한다라고 했어요. 25번 대상자에게 옴 발생 시 올바른 관리 방법은 1. 병원에 가지 않고 깨끗이 씻어 관리한다. 2. 가려움증이 있는 부위만 치료용 연고를 바른다. 3. 세탁이 어려운 친구는 3일간 햇볕에 널어서 사용한다. 4. 요양보호사는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아도 된다. 5. 대상자의 친구와 우등은 접촉해도 괜찮다. 정답은 3번이죠. 세탁이 어려운 친구는 3일간 햇볕에 널어요. 그리고 가려움증이 있는 부위만 치료용 연고를 바르는 게 아니라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바르고 그리고 약을 바르는 거는 밤에 발라요. 왜 그러냐면 이 옴진드기가 밤에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바르고 아침에 샤워를 해요. 샤워. 그리고 내복과 친구는 이 옴 진드기약을 바르는 날은 같은 걸 사용하고 이 옷은 뜨거운 물에 10 내지 20분간 세탁하고 세탁을 한 후에는 3일간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3일간 햇볕에 널어야 되는데 왜 널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뜨거운 다림질을 한다라고 했죠. 모두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도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틀리는 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26번 대상자가 옴에 걸렸을 때 올바른 치료 및 예방법은 1. 수축되거나 굴곡된 부위는 연고를 바르지 않도록 한다. 2. 내복과 침구는 뜨거운 물로 세탁 후 바로 사용한다. 3. 햇볕에 널거나 다리미로 다려도 사면하지 않는다. 4. 신체 접촉이 있던 사람 중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한다. 5. 완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주 후에 병원을 방문한다. 정답은 5번이죠. 수축되거나 굴곡된 부위 이런 데도 빠지지 않고 다 발라야 되고요. 세탁 후 바로 사용이 아니라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또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다리미로 다린다 그랬죠. 햇빛에 널거나 다리미로 다린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람 중 증상이 있는 경우만 아니라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치료한다고 했죠. 27번 오매 치료 및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구의 접촉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는다. 2. 낮에 약을 바르고 자기 전에 씻어낸다. 3.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심한 가려움증은 병원에 간다. 4. 이불이나 의류를 햇빛에 널어도 사멸되지 않는다. 5. 체위 변경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다. 정답은 3번이죠.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쉬워요. 그래서 심한 가려움증은 병원에 가야 되고요. 친구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니까 모두 치료하라는 거죠. 그리고 옴진디기 약은 낮에 바르는 게 아니라 밤에 바르고 아침에 씻어낸다. 아침에. 그리고 이불이나 의류는 햇빛에 널어야 되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다리미로 다리라고 했죠. 다리미로 다린다. 28번 대상자는 물론 동거가족이나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해야 하는 질환은 1. 욕창, 2. 습진, 3. 수두, 4. 아토피, 5. 옴. 정답은 예, 오음이죠. 오음. 가족 또는 동거인 등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동시에 함께 치료한다. 다른 거는 증상이 있어야지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옴은 증상이 없어도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29번 다음 증상과 관련 있는 노인성 질환은 가려움증, 수면장애, 피부의 상처, 부파염, 심하게 물린 자리는 피부가 변색되고 딱딱하게 됨, 1. 욕창, 2. 습진, 3. 수두, 4. 머리니, 5. 옴. 정답은 네, 머리니죠. 머리니. 물어요. 머리니는 물어요. 그래서 흡혈, 피를 빨아먹어요. 가렵죠. 그러니까 출혈도 나고 가렵고 그러니까 자꾸만 긁으니까 피부염이 생긴다라는 거죠. 30번 머리니의 치료 및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살아있는 머리니 감염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치료한다. 2.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세탁할 필요가 없다. 3.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건과 접촉하는 것은 괜찮다. 5. 55도씨 이상에서 5분 이상 노출되어도 죽지 않는다. 5. 성충이 확인되지 않고 두피에서 석회만 확인되어도 치료가 필요하다. 정답은 석회만 확인되면 완치예요. 완치. 몇 번이에요? 순서대로 얘기하려고 5, 4, 3, 2, 1. 1번이죠. 살아있는 머리니 감염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회만 있다 확인된다 그러면 이거는 완치예요. 완치. 그리고 야외 활동 후에 옷을 세탁하고 목욕도 해야 되고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건, 예를 들어서 빗, 모자 이런 거 같이 사용하면 옮아요. 그리고 55도씨에서 5분 이상 노출되면 죽어요. 네. 31번 피부가 대소변에 오래 접촉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통풍이 필요한 질환은 1. 노인성 자반 2번 아이고 잠깐만요. 좀 지우고요. 피부가 대소변에 오래 접촉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통풍이 필요한 질환은 1. 노인성 자반 2. 지루성 피부염 3. 기저귀 습진 4. 대상포진 5. 관찰진 정답은 네, 기저귀 습진이죠. 기저귀 습진. 기저귀 습진. 기저귀 발진, 기저귀 피부염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줘서 습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32번 다음 증상은 어떤 질환과 관련 있는가? 피지선. 피지선은 기름샘이에요. 피지선의 활동이 증가된 부위의 발생. 피부가 붉게 변하며 생선 비늘 같은 흰색, 인설이 동반된다. 1. 노인성 자반 2. 지루성 피부염 3. 기저귀 발진 4. 우정 문신 5. 관찰진 정답은
2번. 지루성 피부염이죠. 이런 경우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치료하면 돼요. 지루성 피부염, 이게 할아버지들 이게 머리 있는데 삐끗삐끗 비듬처럼 막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33번. 다음 설명은 어떤 질환과 관련이 있는가?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발생하는 붉은 변화, 마찰, 열, 습윤, 진무름, 공기순환 부족 등에 의하여 감염 때문에 악화된다. 통풍시키기, 국소항생제와 항진균제 연고 바르기. 1. 노인성 자반, 2. 지루성 피부염, 3. 기저귀 습진, 4. 대상포진, 5. 관찰진. 정답은 5번. 관찰진. 여기 보시죠. 이게 그림 보시면 요런 상태로 보이는 요런 거를 관찰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닿아져 있는 부분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요 종이 테이프라고 이렇게 당겨준 거예요 지금. 여기 맞물리지 않게 이런 거를 관찰진이라고 얘기해요. 34번. 노화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의 경우가 대부분이나 마치 노인학대를 당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은 1. 노인성 자반, 2. 지루성 피부염, 3. 기저귀 습진, 4. 우정문신, 5. 관찰진. 정답은 1번. 노인성 자반. 야, 보세요. 이렇게 피부가 돼요.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봤을 때, 아, 우리 엄마가 누구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노인학대로, 요거를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성 자반이 있는 경우는 피부가 이게 뭐 종이장 같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팔을 이렇게 쑥 잡았는데, 밀리면은 이게 훅 까져버려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많아요. 노인성 자반이. 팔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리에도 있고 얼굴에도 있고 몸에도 생기고 이래요. 그래서 잘 살펴서 약을 잘 발라야 되겠죠. 35번. 다음 증상은 어떤 질환과 관련이 있는가? 노화, 장기간의 자외선 노출, 강력한 스테로이드 연고 도포에 의해 출혈이 생김, 손등, 팔의 경계가 뚜렷하며 다양한 크기와 모양. 1. 노인성 자반, 2. 지루성 피부염, 3. 기저귀 습진, 4. 우정문신, 5. 관찰진. 정답은 1번. 노인성 자반. 노인성 자반. 이 우정문신은 일제시대 때 그 여성분들이 팔뚝에다가 이렇게 우정문신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문신을 해, 문신. 그래서 예전에 병원에서 보면 할머니들 팔에 이렇게 문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글씨 조그만 거 이렇게 써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표시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점으로 꼭꼭꼭꼭 이렇게 눌러가지고 점으로 되는 문신 이런 거를 했는데 이게 6.25 전쟁 당시에 10대,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한 팔뚝 문신이다. 예. 이게 위안부 차출, 사할린 강제 이주, 피난 등의 일을 겪으면서 나타난 유행으로 추정된다. 이게 우정 문신이에요, 그거는. 근데 위에 노화 장기간의 자외선 노출, 요거는 노인성 자반이다. 조금 아까 그림 봤던 거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7번째 신경계하고 감각기계 보실게요. 1. 노화에 따른 신경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신경세포의 기능이 향상된다. 2. 자극 반응성이 증가한다. 3. 감각에 민감하다. 4. 정서 조절이 불안정해진다. 5. 균형 유지 능력이 증가된다. 정답은 4번. 정서 조절이 불안정해진다. 신경세포의 기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기능은 떨어지고 자극에 대한 반응도 떨어지고 감각이 둔화가 되고 균형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잘 넘어지고 그렇죠? 정서 조절이 불안정해진다. 2번 노화에 따른 신경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감각이 예민해진다. 2. 불면증이나 수면장애가 올 수 있다. 3. 단기 기억은 유지되고 장기 기억은 감퇴한다. 4. 근육의 긴장이 증가된다. 5. 신체를 바르게 유지하는 능력이 향상한다. 정답은 불면증이나 수면장애 올 수 있죠. 예, 왜 운동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불면증이나 수면이 장애가 올 수가 있고요. 단기 기억이 없어져요. 장기 기억은 그러니까 옛날 거는 기억하고 최근 거는 기억을 못하는 거죠. 예, 근육의 긴장도 감소, 그리고 신체를 바르게 유지하는 능력도 감소가 된다라는 거죠. 3번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정체의 황화 현상으로 빨강색 구분 곤란 2. 동공의 지름 증가 3.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되어 둔감한 반응 4. 보청기 사용 시 고음의 큰 소리가 더 효과적 5. 눈물의 양 증가 정답은 3번이죠.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가 돼요. 수정체 황화 현상은 빨간색 구분 곤란이 아니라 보라색, 남색, 파란색. 그래서 어떻게 오라 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예, 파란색, 남색, 보라색을 잘 구분을 못하는 게 수정체 황화 현상이고 동공의 지름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는 증가하는데 통증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가 된다는 거죠. 둔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노인이 되면 고음의 큰 소리는 잘 못 듣는다 그랬어요. 스츠크 트프 이런 고음에는 잘 못 듣고 저음을 잘 듣는다. 눈물의 양은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공 눈물 넣죠. 인공 눈물 병원에서 인공 눈물을 받아서 넣게 되죠. 4번 노화에 따른 시각의 변화를 옳게 설명한 것은 1. 눈꺼풀의 지방이 증가한다. 2. 눈썹이 굵어진다. 3. 각막 반사가 저하되어 손상이나 감염에도 둔감해진다. 같은 계열의 색을 잘 구별한다. 눈부심이 감소한다. 정답은 3번에 각막 반사가 저하돼서 손상이나 감염에 둔감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도 눈 잘 못 감고 이러니까 눈곱이 자꾸 끼고 그죠? 예, 그리고 지방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니까 눈이 어떻게 돼요? 할머니들 눈 보면 푹 들어가죠. 여기 위에 눈꺼풀이 푹 들어간단 말이에요. 깊이 들어간다. 눈썹은 가늘해지고 같은 계열의 색깔 잘 구분 못해요. 수정체 황화 영상 뭐라 했어요? 파남보, 파남보 구분 못한다 그랬어요. 눈부심은 증가하고 5번 노화에 따른 시각의 변화를 옳게 설명한 것은 1. 결막이 두꺼워진다. 2. 눈꺼풀이 처지고 눈이 튀어나온다. 3. 공막에 갈색점이 생긴다. 4.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향상된다. 5. 밝은 것을 싫어하게 된다. 정답은 3번의 공막. 공막은 흰자위, 흰자위. 눈의 흰자위. 거기에 갈색점 같은 게 생긴다 이거죠. 결막은 얇아지고 눈꺼풀은 처져요. 눈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깊게 들어간다 그랬죠. 예, 그리고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잘 맞추면 우리가 이 안경, 돋보기 쓸 필요가 없겠죠. 예, 그리고 밝은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밝은 것을 좋아해요. 6번 노화에 따른 수정체 황화 현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색상은 1. 빨강, 초록, 노랑 2. 보라, 남색, 파랑 3. 빨강, 노랑, 파랑 4. 검정, 흰색, 청색 5. 노랑, 남색, 보라 정답은 1번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는 구분하기 쉽죠. 그런데 파란색, 남색, 보라색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색깔 구분이 어렵다라는 거죠. 7번 노화에 따른 청각의 변화를 옳게 설명한 것은 1. 귓바퀴가 작아진다. 2. 외이도의 가려움과 건조증이 감소한다. 3. 귀지가 건조해지고 기지로 외이도가 폐쇄될 수 있다. 4. 고막이 얇아진다. 5. 노인성 난청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정답은 3번이죠. 귀지가 건조해지고 귀지로 외이도가 폐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 귓구멍 보면은 귀가 이 귀지로 꽉 막혀 있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예. 그게 외이도가 폐쇄가 되는 거죠. 귓바퀴는 커지고 늘어져요. 이렇게 되자 노인분들의 귀는 부처님 귀다. 장수하는 분들 귀가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부처님 귀.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귀가 크면 장수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귀가 큰 사람이 장수한다. 근데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귓바퀴가 커진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늘어져요. 커지고.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귓바퀴가 늘어졌어요. 그러면 오래 살아서 귓바퀴가 늘어진 거예요? 귀가 큰 사람이 오래 산 거예요? 키가 노화가돼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귀가 커진 거예요. 귀가 큰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귀가 커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진짜 오래 사신 분들 보면 귀가 다 커요. 부처님 귀처럼. 그러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귓바퀴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 커져서 늘어진 거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죠? 예, 이렇게 된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아기 때부터 귀가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오래 살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여서 귓바퀴가 커진다. 예, 그리고 외이도의 가려움증, 건조증 증가해요. 고막은 두꺼워지고 노인성 난청은 남성이 더 흔해요. 남성이 더 많다. 8번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를 옳게 설명한 것은 1. 단맛과 짠맛을 감지하는 기능이 향상한다. 2. 구강점막의 재생이나 생성이 어렵다. 3. 입과 입술 근육의 탄력이 증가한다. 4. 침 분비량이 증가한다. 5. 조미료를 많이 넣은 음식을 싫어한다. 정답은 구강점막의 재생이나 생성이 어렵다. 우리가 나이 들면 단짠은 둔화, 그리고 쓴맛하고 신맛은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입과 입술 근육의 탄력성은 감소. 나이 들면 요게 주변이 쭈글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쵸? 침 분비량은 감소해요, 감소. 왜요? 물이 없잖아요, 몸에.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침 분비량 감소. 그러니까 입이 마르다 그러고, 콧구멍, 점막,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게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조미료를 많이 넣은 거를 좋아해요. 맛을 잘 못 느끼니까. 그 다음에 9번,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약해지는 질환은 1. 백내장, 2. 녹내장, 3. 결막염, 4. 야맹증, 5. 망막증. 정답은 2번. 안압이 상승이 되면 통증이 있어요. 통증. 녹내장은 안압이 오르고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녹내장 환자들은 이게 완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안압이 오르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과 진료를 받는다. 그리고 물구나무 서기, 무거운 물건 들기 이런 걸 하면 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10번 다음은 어떤 질환에 대한 설명인가? 좁은 시야, 눈의 이물감, 어려움의 적응장애, 색깔 변화 인식장애, 뿌옇게 혼탁한 각막, 안구 통증, 구역질. 1. 백내장, 2. 녹내장, 3. 결막염, 4. 야맹증, 5. 망막증. 정답은 2번 내장. 백내장. 그 다음에 녹내장의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은 1. 적정 안압을 80에서 120mHg로 유지한다. 2. 유전적 요인이므로 스트레스는 무관하다. 3.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지 않는다. 4. 눈의 통증이 아닌 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5. 한눈에 녹내장이 있어도 다른 눈에는 발생 가능성이 없다. 몇 번이에요? 3번 어두운 곳에서는 책을 보지 않는다 그랬죠. 적정 안압은 몇이에요? 15에서 20. 유전적 요인이 있고 눈에 통증이 있다 그랬죠. 눈에 통증. 그리고 한쪽 눈에 녹내장이 있어서 다른 눈엔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눈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쪽 눈 모두 정기검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녹내장 환자들은 이 정기검사를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안압이 오르면 안 되니까 안약을 넣어가면서 조절을 해야 돼요. 안압 조절을. 그 다음에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윗몸 일으키기를 자주 한다. 2. 고개를 숙이는 작업이 좋다. 3. 물구나무 서기 동작을 반복하여 눈의 면역력을 높인다. 4.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 5. 목이 조이는 옷을 입도록 한다. 정답은 4번이죠. 압력이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이 편안한 복장 해야 되고 담배 끊고 물구나무 쓰면 피가 거꾸로 솟죠. 그럼 눈에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거 안 돼요. 고개 숙인 자세, 무거운 물건 드는 거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눈에 녹내장이 있으면 다른 눈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두 눈 모두 정기 검사를 받는다. 13번 백내장은 눈의 어느 부위에 발생하는가? 1. 홍채 2. 각막 3. 망막 4. 수정체 5. 황반 정답은 수정체. 그래서 백내장은 백수건달 백수건달 백내장은 수정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가지 못해서 시력이 장애가 오는 거예요. 증상은 색 구별 능력이 떨어지고 동공이 백색 혼탁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여요. 불빛 주위에. 그리고 통증은 없어요.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녹내장. 백내장은 통증이 없어요. 시력이 점점 흐려져 가지고 나중에 시력이 감소가 되는 거죠. 4번 수정체가 혼탁해진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1. 두통 구역질 2. 이물감 좁아진 시력 3. 어둠의 적응장애 4. 색깔 변화 인식장애 5. 흐린 시력 밝은 불빛의 눈부심 정답은 5번 백내장 색구별 능력 저하 동공이 백색으로 혼탁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이고 불빛에서 눈부심이 있다. 통증은 없는데 점차 시력이 흐려진다 그랬죠. 15번 다음은 어떤 질환에 대한 설명인가? 색구별 능력 저하, 동공의 백색 혼탁, 불빛 주위에 무지개 보임, 통증이 없으면서 점차 흐려지는 시력, 1. 백내장, 2. 녹내장, 3. 결막염, 4. 야맹증, 5. 망막증. 1번에 백내장이죠. 백내장. 16번 밤과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점진적이고 통증 없는 흐린 시력과 관련 있는 증상은 1. 백내장, 2. 녹내장, 3. 결막염, 4. 야맹증, 5. 망막증. 정답은 5번에 백내장이죠. 백내장. 17번 노인성 난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스츠트푸크와 같은 음을 잘 듣는다. 2. 대상자와 대화 시 말을 빨리 하도록 한다. 3. 보청기 사용 시 고음의 큰 소리가 더 효과적이다. 4. 노인의 고립감, 의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5. 감소된 청력은 근본적으로 복구시킬 수 있다. 정답은 4번이죠. 잘 안 들리니까. 그리고 뭐 욕하는 줄 알고. 뭐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스츠트크프, 요거는 고음이에요, 고음. 고음은 잘 못 듣고, 낮은 저음을 잘 듣는다라고 했죠. 노인성 난청은. 그럼 대화할 때 말을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밝은 곳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천천히 이야기해야 되고요. 보청기를 사용해도 저음으로 이야기하라 그랬죠. 감소된 청력은 복구시킬 수가 없어요. 보청기의 도움을 듣는 것 뿐이지 복구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